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군산역에는 지난 2007년 개관한 내흥동 유적 전시관이 있는데요. 군산 시민들에게도 홍보가 되지 않고 관광객들의 발걸음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 김난영 의원은 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보도에 신다혜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역 2층에 위치한 내흥동 유적전시관이 개관 후 방치되고 있습니다. 내흥동 유적전시관은 군산역 역세권 개발 당시 출토된 선사 유적을 전시하고 있으며 군산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개관됐습니다. 유적전시관은 463m 제곱 규모로 충청매장문화재연구소가 지난 2002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군산역 인근 3,300m 제곱의 부지에서 구석기 유적 및 유골을 발굴해 전시했습니다. 그러나 1일 평균 관람객이 5, 6명에 불과한 데다 시민들도 군산역 안에 유적 전시관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군산역 관계자는 시에서는 코레일 소유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여기에 대한 지정보고 아무것도 없고 이에 군산시의회 김난영 의원은 코레일 측에서 관리권이라도 양도받아 군산의 소중한 유물 관리와 함께 관광산업에 활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랜 신다혜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지역 안전대책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시민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재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지만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절실한 문제이기에 앞으로 시민 안전대책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언론인을 꿈꾸는 일본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박 시장은 독일과 유럽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며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일 시장실에서 저널리스트를 지망하는 한일학생포럼 소속 일본인 대학생 등 38명을 만났습니다. 한일학생포럼은 이화여대가 운영하는 언론인 양성기관으로 언론인을 지망하는 대학생들이 만나 한일 양국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 토론하고 교류하는 포럼입니다. 이 자리에는 1991년 위안부 피해 실태를 일본 최초로 보도했다가 날조 기자, 매국노라는 일본 우익의 거센 공격을 받고 퇴사한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 신문 기자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지난 1일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명복을 빌면서 일본은 다음 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서문 야시장 조성으로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많은 방문객들이 체험형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서문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개장했습니다. 서문시장 오지구 뒤편에 위치한 서문 한옥 체험 게스트하우스는 1층에는 공동 생활 공간 및 카페 시설로 이루어져 있고 객실은 2층에서 3층까지 총 7개로 3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 한복 체험 등의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숙박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자 누구에게나 제공해 열린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문 한옥의 또 다른 매력은 김광석 거리, 팔공산 등 대구 대표 관광지와 연계 관광이 가능하고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 영상 등 색다른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일 국회에서 전라북도 출신 수도권 국회의원과 예산정책 협의회를 갖고 2018 국가예산 확보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해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전라북도는 새만금 SOC 구축 사업은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공항과 도로, 철도 등 기본 교통 SOC 조기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사업은 예타 면제와 새만금 사업 시범지역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18년 국비 146억 원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 등을 비롯한 전북 출신 수도권 의원들은 내년 국가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북 현안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지진과 태풍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한 스마트 재난 상황 정보 전파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은 재난재해 발생 때 재난정보 전파 매체를 통한 저인망식 정보 전달로 시민에게 신속한 상황 전파와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파 매체는 대표 홈페이지와 긴급 재난 문자, 버스 정보 단말기 등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재난 상황 자동 전파를 위한 운영 기반 개발과 유관 기관인 기상청, 재난 상황 접수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기존 재난정보 표출 시스템을 ICT 정보통신 기술 및 네트워크 토대 위에 적은 예산으로 더욱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단식 뉴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참여해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우수 사례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 3차례에 거쳐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사업 모니터링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또 경기도 안산시는 주민 제한 사업뿐만 아니라 시의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까지 주민 참여 방식으로 검토,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6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사람 중심 재난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국내외 관심 제고 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현행 시군구 단위로 선포되는 특별 재난 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선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공공의 안전복지 구현을 위해 재난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예방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